4.7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는 어느덧 하루 앞입니다.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죄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시비에 걸려서 시장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4.7 재보궐선거 이제 딱 6일 남았고요.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사전투표도 실시가 됩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죠. 먼저 기호 1번 박영선 후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합정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네. 마포구 합정역 쪽으로. 네, 후보자가 느끼는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어때요? 현장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어제 제가 관악 홍천 사거리 젊음의 거리를 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같이 취재원 기자들도 눈이 좀 어리둥절해질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지지 열기가. 네. 근데 여론조사 발표를 보면 네. 격차가 막 확 줄어드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조금 줄어들긴 했죠. 네. 음. 근데 확 줄어들진 않았죠. 마음만큼. 예. 네, 오늘 아침에 뭐 마지막 여론조사해서 또 나왔는데 한 15%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이제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여론조사 지금 15% 차이 났으면 지금부터 또 따박따박 2%씩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오늘부터 다시 따박따박 2%. 아니요, 지금까지 또 따박따박 왔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 따박따박 네. 2%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서울 선언을 발표합니다. 예. 지역에 맞게 또 계층에 맞게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것이 좀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8번째 이제 서울 선언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숨어있는 지지층들도 현장에서 좀 있다고 느끼세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주로 이제 ARS 여론조사가 주류를 이루는데 예. 이 ARS 여론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주로 전화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흐름이나 어떤 뭐 추세와 반대로 간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러나 샤이 진보 그러니까 숨어 있는 지지자들을 찾아낼 수는 없는 것이 ARS 여론조사의 또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샤이 진보. 근데 샤이 보수란 말은 있었어도 샤이 진보란 말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또 어쩌다가 네. 진보가 샤이함을 느끼게 만들었는가? 어쩌다가 의사표현을 주저하게 만들었는가? 이거는 사실 정부 여당이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굉장히 그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더 2배로 잘하고 때로는 아니면 응원도 많이 해주시지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꾸중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그리고 그 2배로 더 잘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 후보로서는 요즘 난처하실 것 같은 게 뭐냐면 네. 여당 지도부가 연이어서 사죄 메시지 내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악재가 연이어 터져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뭐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 나름대로 네. 이 전월세법 왜 전세값 올렸는지에 대해 해명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어떤 변명도 사실은 통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분노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정말 무겁게 그리고 따갑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성찰하고 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토론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이번 주에 오세훈 후보와 2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치열했는데 어떠셨어요, 소감? 직접 사실 저는 오세훈 후보를 그 토론 전에는 뭐 이렇게 긴 시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시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면담 신청을 했지만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론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1시간 이상 앉아서 이제 그 상대를 느끼었는데요. 예. 토론을 해보니까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서울시청의 공무원들이 저렇게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매일매일 서울 시민들이 와서 데모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공무원들이 왜 힘들어했는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좀 굉장히 급하시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그 자신 위주의 이제 그 세상을 늘 펼쳐가는 그러한 행정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 어제는 네. 그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박영선 후보께서. 오세훈 후보 얼굴을 보니까 토론할 때 얼굴을 보니까 네. 내곡동이 거짓말이란 확신이 들었다? 네. 어제 박영선 후보 이 발언이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네. 그 표정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렇게 믿고 싶으셨던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표정에 어떤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표정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눈동자가 좀 흔들리던가요? 그런 눈동자가 흔들리는 건 아니고요. 그 오묘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확신이 들었다. 네. 근데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를 두고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다. 기승전 내곡동 말고는 할 얘기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근데 그것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론회를 끝나고 나니까 생각나는 건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더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었던 내용이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그런 오세훈 후보의 그런 반론 같은 이야기는 본인이 거짓말 프레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내곡동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해보죠. 네. 어제 오세훈 후보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는 후보자 한 분씩 나오는 거니까 네. 거기에 초청돼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셨어요. 요지는 예. 이거였습니다. 빠르고 강하게 해명을 하려고 땅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표현을 쓴 건데 그게 빌미가 된 것 같다. 제 의식 속에 없었다는 표현을 썼다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땅의 존재 자체도 의식 못하고 살았다는 걸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네. 그게 큰 죄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말이 몇 번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의식 속에 없었다라는 그 단어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네. 그 당시, 그러니까 2011년인가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송파와 내곡동의 그린벨트를 풀 것이냐 안 풀 것이냐의 그 이슈가 됐던 그 해에 보면 보도된 것이 있고 직접 브리핑한 것도 있습니다. 예. YTN인가 또 한 군데를 보니까요. 본인이 그 내곡동과 관련된 그 임대주택과 관련된 그 부분의 계획을 브리핑하는 그런 기사도 검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그럼 시장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의식 속에 없었다? 그럼 이거야말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즐겨 사용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욕하던 그런 상황 아닌가요, 이게? 본인이 해놓고 모른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 욕하던 상황이라고 하시다면? 그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이 부분은 중증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더 이상 질문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요. 본인이 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식 속에 없었다. 나는 처음에 몰랐다. 그거는 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시장으로서의 과연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 그렇게 보시는 그리고 더 제가 보기에 더 의심되는 부분이 뭐냐면 2008년도에 SBS 인터뷰에는요. 송파와 관련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러면 송파와 관련된 그린벨트는 보고를 받고 내곡동과 관련된 것은 보고를 안 받았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고요.
그 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내곡동과 관련해서 임대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계획이라는 것을 서울시장으로서 브리핑하는 그 보트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예. 방송에서. 예. 네. 어, 제가 그 YTN으로 알겠습니다. 기억하는데요. 뭐 네. 2부에서 우리가 저 오세훈 캠프도 연결을 할 거니까 요 답을 듣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의 본질은 LH 직원들처럼 지정 직전에 땅 사서 투기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데 이 땅은 그거를 질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상속받은 땅이고요. 근데 상속받은 땅으로서 본인이 현직 시장으로서 여기에 어떠한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의 문제인데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의 문제는 이해충돌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투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충돌의 문제 그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해충돌의 문제고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내곡 이해충돌의 문제는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당시에 공직자윤리법에도 본인과 해당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들어 있는데 처벌 규정만 없고 그 규정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이것을 밝혔어야 하는 것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오세훈 캠프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 반면에 박영선 후보님의 공약 중에서는 수직 정원을 놓고 토론에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 정원을 수직으로 만들어서 주거 공원 시설을 조성하겠다 이런 건데 이제 오세훈 네. 후보는 꿈꾸는 소녀 같은 말이다. 모기는 어쩔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뭐 박영선 후보가 지금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말씀이십니까? 막 이런 거친 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죠. 왜냐하면 이 수직 정원이라는 것이 요즘 도시의 미래 도시의 새로운 트렌드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에 처음에 에펠탑을 세울 때도 파리 시민들이 반대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수직 정원 문제는 생태 도시로 가기 위한 저는 우리가 고려해서 물론 모든 것을 다 수직 정원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 생태 도시, 건강한 도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요. 영등포와 종로의 그 녹색 비율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20대 1 정도로 종로는 녹색 비율이 충분하진 않지만 많이 있는데 영등포나 이런 이제 이 남서권 쪽에는 녹색 비율이 굉장히 적거든요. 예, 예. 그럼 이런 곳에 저는 이런 수직 정원을 좀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어떤 장소, 산책길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그렇게 이제 그 우리가 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의 수직 정원입니다. 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건 아닌가요?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서? 예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뭐 리모델링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현재에 있는 예를 들면 뭐 동사무소나 이런 건물들을 약간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나무를 심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수직 정원은 워싱턴 DC 또 밀라노 해갖고 우리와 그 기후가 비슷한 곳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판은 미래 서울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 이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공감 능력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네. 2030 세대. 왜 그러셨어요? 왜 저 무인 뭐였습니까? 무인 네. 자판기 뭐 이야기하고 요것이 어떻게 그 아르바이트생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이거는 실수였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서울시장이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서울 시민들의 건강을 함께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알바하는 학생이 밤 12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에 퇴근하고 낮 11시부터 5시까지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권유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무인 점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알바생을 네. 고용한 그 주인이 오셨길래 예. 밤에는 이런 무인 점포를 하시고 낮에 일자리를 좀 나눠서 임금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이것이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느냐.
알바생도 동의하고 주인도 동의했었습니다. 아, 밤이라고 그런 특정을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밤엔 그럼요. 무인 자판기가 어떻겠느냐? 그럼요. 밤에 무인 자판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통번역 그런데- 전공 대학생들한테 AI 네. 영상 번역 플랫폼 얘기하신 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요즘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의 형태처럼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번역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뭐 이렇게 모셔갖고 번역을 요즘은 그런 식으로 번역을 안 하고 예. 요즘에 어떤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겼냐면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 우리나라 컨텐츠를 올리면 그 번역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자기 시간에 맞게 번역을 해서 올리면 아, 그것을 AI가 편집을 한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렇게 되면 이게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예. 아, 그런 의미의 이제 새로운 스타일의 번역을 이제 소개를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원생들이지만 대학원생들도 그런 번역 일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네. 그런데 이것을 뭐 국민의힘에서는 청년의 일자리를 뺏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2030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시장이 돼야 되겠구나. 저렇게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정당의 후보가 어떻게 서울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마차만 고집하고 있으면 결국은 퇴보하고 거기에는 발전이 없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30초 정도 남아가지고요. 그 마무리하면서 30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서울시장은 양질의 일자리와 서울 시민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그러한 서울시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서울의 미래에 대한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특히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켜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오늘부터 75세 이상 그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백신 문제 가지고 맞으면 왜 맞느냐고 공격하고 또 안 맞으면 왜 안 맞느냐고 공격하고 순서가 어떻게 매번 이렇게 공격만 하는 시장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서울의 어떤 이런 안정적인 시정 운영 저는 굉장히 힘들 거다. 그리고 서울이 그 1년 사이를 허비해서 10년 뒤로 퇴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미래에 투자하는 박영선 꼭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민주당 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